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5년 7월 1일부터 15일 7월 초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월은 6월에는 온갖 행성들의 사각으로 가득했었는데 7월도 그 정도로 화려하진 않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의 역행정지가 3개나 한 달에 몰려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해왕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수성이 차례대로 역행정지를 합니다. 역행정지라는 거는 이제 트러블이 시작한다는 거. 역행정지라는 거는 계속 순행하는 것을 뒤바꾸고 말하자면 원래 안 갔던 길로 간다는 건데, 순행한다는 거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지금 확립된 자리 잡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순행하다가 역행한다는 건 뭐냐? 그 원래 루틴을 도외시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선의로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말하자면 좀 더 예전보다 나아지겠다라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까 지금 방법을 못 찾으면 다 꽝이다, 약간 이런 절실함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역행을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인정된, 용인된 방법 이외의 방법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 그리고 착오, 실수, 시행착오라는 게 말이 좋아서 시행착오지, 사실은 그 자원을 막 써가면서 약간 실패를 거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좋은 길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전보다 나은 길이 나오면 땡큐고, 만약 아니면 실패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역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행정지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런 트러블들이, 시행착오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고전 점성술에서도 순행정지는 길하게 보는데 역행정지는 좀 흉하게 보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구조는 금성이 알골과 만나요. 그 알골은 점성술에서 가장 흉한 항성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별이죠. 메두사의 머리라고 하는, 그래서 페르세우스 자리 베타성이, 잠깐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광도에 비해서, 병광성인데 광도에 비해서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갑자기 억울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되게 어이없고 분통이 약간 치밀어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성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잠적해버린 바람에 말하자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되게 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시간을 날려먹는 거지. 저쪽엔 돈을 물어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되게 이제 예측하기 힘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몸을 약간 다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금성알골은 그렇게까지 이런 상해나 흉사의 어떤 심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수성이 이동하면서 프레세페, 적시성, 성운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7월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제 수성이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슬 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때는 사람이나 물건을 잔뜩 옮기다가 나는 사고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겠죠. 기차, 버스, 트럭 이런 것들, 집단으로 많이 싣고 가는 그런 어떤 탈 것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가, 혹은 그 방리담의 업장에서 그러니까 프레세페는 장세에 관련된 어떤 그 괜찮은 증언도 있어요. 무조건 흉한 별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리담의 업장에서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매출을 아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이제 프레세페 날에, 특히 수성 프레세페 날에 맞춰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잘만 하면 평소 매출의 2-3배는 거뜬하게 나오죠. 다만 이게 고가 전략 이런 게 아니고 방리담의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 시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7월 4일 금성이랑 천왕성이 회합을 맺으면서 지금 쌍자군 0도 20분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흉한 큰언니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자, 이게 7월 3일 아침부터 6일 아침까지 작동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7월 초순에서 가장 흉한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때는 놀러 갔다가 금성이 휴양이나 여행, 어떤 유흥의 의미가 있죠. 놀러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기가 쉽고, 예기치 못한 이건 천왕성의 키워드죠. 특히 이제 알키오네 특유의 어떤 질감이 얼굴, 눈, 머리, 말하자면 코 위에 있는 것들을 다쳐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위험한 어떤 행동이나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포츠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데에서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직전에 일이 터지면서 발목을 잡아서 일이 안 끝나. 사람들에게 이제 열통 터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초장에 터졌으면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해결을 했을 건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일이 터져가지고 약간 사람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고 패턴의 허점을 뒤집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해왕성이 없던 알 표시가 나타나죠. 자, 7월 5일에 해왕성 역행 정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왕성이 순행하다가 느려져서 이윽고 정지해서 역행으로 접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이미 되게 오래전에 확정된 일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엎어지면서 되게 중요한 뒤따라오는 그런 일정들이 다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또 탈 것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말하자면 동력을 발하는 부위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부위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 불능, 안 움직인다든가 그래가지고 생산, 유통, 이동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해왕성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다들 속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누군가는 반드시 상황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세외삼행성은 어떤 타임로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다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프리마 히아데스 성단의 가장 큰 그 별이랑 만나요. 7월 9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즉흥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놓은 결과가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결과가.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 시간이나 돈을 조금 버리는 셈치고 꼴린 대로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그냥 그만두고 말지. 약간 이런 될 대로 되라 정신. 오늘만 사는 느낌.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하고 가끔 대성공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마 히아둠은 극단적으로 케이어틱한 그런 별입니다. 로프풀 앤 케이어틱 아시죠? 그러니까 MBTI식으로 말하면 JP 축 중에서 극단적으로 퍼셉션, P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정대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일정하고 상관없이 꼴린 대로 하다 보면 예체능 관련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있을 수가 있다. 되게 잘 맞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토성에 알자가 없다가 생기죠. 7월 13일에 토성이 정지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앞으로 4개월 정도 진행을 유지를 할 거고요. 역행 정지는 7월 7일부터 19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때는 토성 역행 정지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나고 모든 것들이 느려지고 그런 와중에 약간 좀 꼴보기 싫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편이 주저앉은 집안 사람인데 예전에 금수저였다가 지금 원수저도 안 돼. 집안이 몰락을 해가지고 근데
원래 어울리던 사람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되게 비싼 명품을 드는 것처럼 되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가 섞인 허세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예시에 불과하고 이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신의 어떤 실력이든 재능이든 나한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무리수가 섞인 허세 같은 걸 부려서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또 비슷하게 애초에 뭐 실력차가 있어서 라이벌이 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만 멋대로 경쟁자로 여기면서 허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주변에서 보면 되게 짠한 풍경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 9위가 1위를 목표로 그 훈련하는 건 좋은데 그 1위랑 붙으면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지. 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뭐죠? 그 인지부조화죠, 인지부조화. 확신 편향으로 지금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에고를 아슬아슬하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현실을 냉정하게 못 보다가 오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토성인 분들은 건강이나 직업, 재물, 결혼, 이사처럼 인생의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 1.17사의 앵글 관련 사안에서 전후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에 금성은 알데바란이랑 만나요. 알데바란은 로열스타 중에서 스피카와 더불어서 그나마 길성에 가까운 그런 별이죠. 13일 오전부터 14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도 약간 평소 하던 루틴에서 벗어나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에 되게 좋은 구간입니다. 자, 프리마 히야돔하고 비슷하지만 이 기전이 약간 달라요. 프리마 히야돔은 극단적으로 케이어틱하기 때문에 일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지만 알데바란은 그런 케이어틱이나 퍼셉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창의성이 뛰어난 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성술에 등장하는 모든 항성 중에서 창의성이란 부분에서 알데바란을 따라갈 수 있는 별들이 몇몇 없거든. 이때 갑자기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금성이니까 예체능 관련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성 알데바란 조합은 또 소개팅의 조합이라고 불려가지고 뭐 소개나 선 같은 걸로 그 말하자면 상향운의 조합이죠. 자기보다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양질의 인연을 그 인카운트 할 수 있다. 예, 그런 증험이 있기 때문에 뭐 알데바란, 주벤, 에샤마리, 리겔 뭐 이런 별들이 보통 그렇죠. 금성이랑 만났을 때 그런 날이니까 이때 그 유효 기간에 그 어쨌든 사랑과의 만남을 기획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5년 7월 초반 이야기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